생각이 듭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폭풍우 강황 속에서 김태현 쌤은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찬양. 그래. 역사 교사에서 시간으로 한번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BC, Before 그렇죠. Christ, 그렇죠. AD, 에노 도미나이.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나이. 네, 주님의 해. 신앙적인 기준으로 기점을 정해서 역사를 보는데 이제 그 기점이 바뀌었습니다. BC 어떻게 바뀌었죠? Before Corona, 그렇죠. 또 AD After Disease. disease. 그렇죠. disease. 근데 그 영어 써야 돼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썼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에포리아. 자, 여기 보면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빛과 어둠이 절묘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군상들의 얼굴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토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좋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또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이런 아포리아, 즉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폭풍우 강황 속에서 김태현 쌤은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찬양. 그래. 또 주영 쌤은? 저는 그래서 찬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배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배 밑으로 약간 소심해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소장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만하시고요. 네. 이럴 때 이 아포리아 상황에 반대되는 게 유토피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토피아는 위기의 순간 섬광처럼 번쩍이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자, 우리가 처음에 사실 온라인과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퀴블러스의 사망 단계 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이거 꼭 극복될 거야. 마스크 껴서 뭐해. 하지만 분노하죠. 뭐 마스크 끼고 수업하라고 장난해? 그러다가 그래, 2주에 한 번씩 애들 보자. 괜찮지. 지금은 아주 좋아. 지금 벌써 수용의 단계까지. 저는 여기서 수용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의 세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아포리아의 시대가 바로 후상국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당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로 중국의 대명사인 당나라.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미국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좀 그 생각 들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동안 모든 스탠다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라나 거란과 같은 북방 민족이 커지고요. 각 국의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면서 이합 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당나라는 그 시대에 굉장한 그렇죠. 강력한 국가였잖아요. 기준,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렇죠. 스탠다드의 붕괴. 자,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마지막 150년은 20명의 왕이 무려 4분의 1이 그 중에 죽습니다. 5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신라가 나름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있고 뭔가 왕권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아니었을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삶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전해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게임바에도 안 되는 그런 전환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02년생 힘들다고 하는데 1592년이 임진왜란생 생각해보세요. 40대 병자호란입니다. 80대 경신 대기근 120만 명이 죽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죠.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각 지역에 무너진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중심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지성적인 흐름이 어떻게 그렇죠. 나가냐, 맞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네. 사람들이 재밌다. 계속해. 어디로 가냐? 계속해. 어디로 가냐? 바로 절에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이 어디로 있냐? 지금 절이 어디 있나요? 절. 저 산속에 있죠. 그렇죠. 바로 평지에 있던 절들이 시대가 혼란해지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있지 않고 현실 도피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아포리아 시대를 각자가 현실 중지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자신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호조, 지금으로 따지면 K교사, 바로
당신들과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만해. 저는 너 나를 시기하고 있구나. 누구인가? 바로 교사의 시선은 호족의 시선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도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중앙적으로 이제 집권하고 있지만 저렇게 뭔가 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한순간에 이 그렇죠. 나라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곳곳에서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 안에서 여러 가지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의 어떤 소리는 없는 상황인 거죠. 없는 사실.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평가 A. 네. 예, 자치의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지금은 지침만 쫓아간다. 지침만 쫓아간다. 역대적으로 이렇게 교육부가 힘을 있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 이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 독일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죠. 끌려가느냐 이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앞에서 강하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시선을 가진 자 중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은 이들만이 이 후삼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궁예와 견훤과 그리고 옛날 전통을 지키고 있는 신라 왕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신라 왕의 강점은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견훤은 현실의 테크닉, 기술, 강한 힘만 쫓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궁예는 미륵부를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약간 사람입니다. 신비주의가 있었군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강점을 찾았지만 이 강점을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바로 노래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네, 머릿속 기억나시죠? 그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왕건. 원본 들어볼게요. 원군을 몰라 우리. 형. 자, 이 왕건, 태조 왕건이 2000년도에 방영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혼란의 시대,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느냐였던 거예요. KBS 공영방송에서 그렇죠. 그걸 또 찍었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왕건에 봐야 된다는 거. 왕건의 그러면 강점은 뭐냐? 해상 세력이었으면서 많은 이들과 연결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약간 포용력 있었죠. 그렇죠. 로마 같이.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자기거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지금 되게 얍삽했네요. 얍삽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현실에 필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되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 외쳐대는 소리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그렇죠. 두 번째가 강점을 찾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또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강점이 없다. 무생, 무치, 무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던 일인으로서 무생무치가 없다면 첫 번째 좋은 거는 카피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카피예요. 네. 카피. 나는 카피가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걸? 이분 걸. 그래서 카피예요. 맨날 카피해라. 이분 걸 카피하면서 제가 역량 키워지면 함께 연결하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누구 카피했는지 알아요? 누구요? 네. 10년 10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이러한 연결성이 고려라고 하는 실의 통일로 이어졌고요. 예전에 당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에 독자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왕건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왕건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고려 왕조가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갔다라는데 변혁의 변방에서 우리가 시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 있는 강점을 한번 고민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연결해 볼 건데요. 이게 우리 용성쌤이 얘기했던 초연결성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한 호수쌤이 말씀하셨던 수코형과 함께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대의 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이제 애프터 디지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자, 마그리트의 시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R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R을 새로 그리거나 아니면 공룡으로 그린 것은 바로 우리 교사의 시선과 자신의 강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요?